이종섭 증인,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신범철 법률이 증인,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조용히 하세요. 거부하겠습니다. 묻는 말에만 네 아니요 답변하세요. 다시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예,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네라고만 답변하세요.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신범철 증인에게도 묻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임성근 증인에게도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피고발의 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서 거부하였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핵심 증인 3명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윤 변호사님, 보면 다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법사위원장도 아주 작심해서 꾸짖으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1사단장 다 하나하나가 비중이 큰 핵심 증인들이거든요. 왜 증인 선서를 이렇게 거부했다고 보입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비중이 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현재 수사다 받고 있잖아요. 공수처 수사받고 있고 또는 경북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분들을 불러서 저렇게 증인신문 하겠다고. 저 증인신문도 이게 의례적인 건 아시잖아요.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특검법을 사실상 다 정해놓고 특검법안을 위한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저 말은 뭐냐면 저분들을 부르기 위해서 청문회 형식을 취한 것뿐이에요. 원래는 저렇게 안 하려고 하다가. 불러가지고 묻게 되면 저분들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의 뭐 공소제기에 영향도 있고 재판에 영향도 있을 텐데 예. 저런 증인신문은 사실 적절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저희 여야가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반쪽짜리 청문회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보나 저는 저것은 굉장히 정치적 공세인데 그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 희생당하는 분들이 있다. 저분들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무죄 추정이잖아요. 어찌됐든. 네. 그다음에 저 청문회 자리가 사실은요. 경북경찰청의 수사 관련된 청문회 자리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상병이 순직하게 된 원인과 네. 거기에 직접적인 관련된 분들과 관련된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청문회라고 하면 인정을 해요. 그다음에 그 최상병의 어머님도 그런 취지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외압도 외압이지만 실제 왜 내 아들이 순직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 책임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인지. 근데 이건 다 지금 외압만 하고 있어요. 네. 자, 이게 국회에서 지금 최상병 어머님께서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그것도 증인들을 불러서 현재 수사받고 있는 분들 불러서 할 일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분들의 증언 거부는 법률상 어쩔 수 없는 거고 법률상 근거도 있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 부분은 수사가 다 마쳐진 이후에 다 끝난 뒤에 그 다음에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 주셨습니다. 김 대변인. 지금 오늘 저걸 보고 계시는 분들은 국민이에요.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고, 그 국민들께 보여주는 자리에서 나는 피고발인의 신분이고 법률상의 어떤 보장이 되어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증언을 선서를 거부하겠다. 네. 이 모습들을 봤을 때 물론 저분들이 본인들이 설령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갖다가 보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그러면 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네라는 심증적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오늘 10분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7분이 선서를 했습니다. 네. 그 7분들 중에는 지금 박정훈 대령처럼 본인 재판을 받고 있는 분도 계세요. 예, 그리고 예. 거기에 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시은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든지 이분들도 지금 다 조사 중에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신분은 사실상 같은 거예요. 같지만 그분들은 그러면 왜 선서를 하고 또 선서하고 난 이후에 발언 중에 본인에게 정말로 불리한 답변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나는 아예 선서 자체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 이것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저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북경찰청 말씀을 주셨는데 경북경찰청에서 저 수사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됐습니까? 1년 다 돼갑니다. 그 1년 동안 아직 어떻게 된 사망 원인이라는 것도 규명하지 못해내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청문회 자리에서라도 국민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 상황도 있다라는 걸 한번 다시 한번 또 반론 차원에서 제가 약간 예. 위험한 정치권의 생각인데 법조인으로서 보면요. 저렇게 증언 거부권이 보장돼 있잖아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언 선서 안 해도 된단 말이죠. 네. 이 법에 만들어 놓은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왜 이 사람은 안 하는데 당신은 왜 해? 이렇게 비난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사람한테 증언을 이건 거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강요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야, 당신 증언 거부하게 되면 비난받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물론 네. 정치적인 다 이유가 있겠지만 최소한 법이 적용되는 그런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짧게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이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핵심 증인들에게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보고 다시 오시죠. 증언 거부도 아니고 선서 거부부터 하는 행태는 사실 용납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선서는 거부하되 증언은 하겠다? 뭘 질문할 줄 알고 지금 선서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당신들이 공직자 맞아요? 국민들에게 사실을 구해야 될 공직자 맞냐고요?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자는 거짓 진술을 하겠다. 이렇게 국민은 받아들입니다. 예, 아니오마다 수사 중인 하십시오. 사항에 대해서 예, 제가 답변드리기가 아니오마다 어렵습니다. 하지 못하시면 자리 가시고요. 임기훈. 잠깐만요. 이시원 증인 네. 10분간 퇴장하세요. 계속 그렇게 말하면 퇴장시킨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네, 증인들 오늘 보니까 계속 거짓말들을 누가 잘하나 시합하는 것 같습니다. 증인들 마피아 게임 하러 나온 거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종섭 전 잠깐만 장관- 김영민 진짜 죄송합니다. 자, 아까 퇴장 10분간 명령했던 이시원 증인은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입장하면- 이종섭 자, 민주당 아주 비난이 거셌습니다. 서 소장님, 네네. 뭐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거 거부하는 것은요. 네.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이거 보세요? 법률적인 건 다 떠나서요. 상식입니다. 증언을 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청문회에? 그러면 증언을 진솔하게 할 것 같으면 왜 선서를 거부합니까? 진실을 숨기려는 사람은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고 뭔가 불리한 게 있는 거예요. 숨기고 네. 싶은 게.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선서하고 위증이제도 처벌을 달게 받고 솔직하게 얘기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국민들은 당연한 얘기고 실족사 얘기를 합니다. 이 수사 외압만 치중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이 수사 외압의 건들이 이들이 만에 하나 최혜병이 실족사라는 게 맞다면 네. 이들은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실족사가 뭡니까? 최혜병이 실수해서 순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지시를 하고 뭐라고 이걸 따질 이유가 없는데 실족사가 아닌 위에서 상관들이 뭔가에 있어서 책임질 일을 했는데 네. 그 책임져야 될 사람을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네. 통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빼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체적 진실은 이 수사에서 반드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이게 최혜병 사건 수사를 실족사 원인을 규명하는 네네. 것보다는 수사 외압에 대해서 규명해야 된다. 예, 그런 송 변호사님 말씀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드릴게요. 최상병 사건에 관해서요.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합니다. 국민의힘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런 방식의 청문회를 한다고 하루 만에 진실이 규명될 것 같았으면 진작에 했겠죠. 하루짜리 청문회, 국회의원 한 사람당 한 7분씩 질문할 겁니다. 그걸로 그 진실을 어떻게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헌법상 자기 부주의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다 헌법에서 진술 거부권도 보장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국회 증언감정법에서 그 선서도 거부할 수 있고 증언도 거부할 수 있게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률을 다 알고 있으니까 청문회의 한계도 잘 알 것인데 저것은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서 그 법사위를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예. 활용하면 사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사실 하루짜리 청문회를 하면서 저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짧게만 덧붙이면은 정청래 법사위원장도요 저렇게 원님 재판 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해서 진실이 밝혀질 것 같으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사실관계를 가릴 수 없는 사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좀 본인의 진행 태도를 많이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치권 이야기 대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